입술을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빨리 이혜영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혜영 소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진 배경 및 방향을 살펴보면 대입제도 개편의 열쇠는 수능과 내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능은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고교 내신 평가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또 대입 개편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현행은 선택 과목의 불공정이 있고 표준 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 쏠림 등 현상 등으로 인해서 불공정이 유발되는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9등급제 기반 학점제를 도입했을 때 학교 현장의 혼란도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1 내신이 더 중요한 불공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2, 3학년의 성적 부풀리기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평가 방식이 다른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하다 이렇게 그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서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사회, 과학의 통합 응시로 융합적인 학습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교 내신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일원화를 하되 성적 부풀리기는 어떡하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교사의 평가 역량까지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드디어 발표가 됐네요. 네. 나름 고민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여기 그 보도자료도 보면은 앞에 뭐 크게 나온 게 일단 수능 바뀐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내신을 5등급 병기한다는 거였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뒷장에 안 보이는 글씨로 보험 약관처럼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그 변화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정시 비율을 유지하겠다. 이게 보험 약관처럼 써 있었군요. 뒤에 Q&A에 가면은 쬐끄맣게 폰트 제일 작은 거로 써 있습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구조가 정시에서 상위권은 정시가 많고 내려갈수록 정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정시가 아예 거의 없는 셈이야. 네. 그러면 이제 핵심이 상위권의 정시의 자율성을 주냐 아니면 이제 자율성을 주면 축소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6월 13일 날 먼저 저기 이주 장관이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고교 학점제는 유지한 이제 원래 발표된 걸 유지하고 수능을 어떻게 할지만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측한 게 이제 내신은 절대 평가로 턴하고 그 덕분에 수능 비율도 줄어들겠거나 이게 두 개 같이 생각한 거지.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별로 언급이 없었지만 어쨌든 정시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밑에 소소하게 바꾼 게 이거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올해 의대 모집 인원입니다. 보시면 수도권이 995명을 모집하는데 수시가 562명이고 정시가 433명이에요. 43.5%입니다. 비수도권이 2021명인데 수시가 1310명이고 정시가 711명이야. 35.18%죠. 그러니까 합하면 40%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37.93%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저 지방 비수도권은 지역 인재가 있잖아요. 그쵸. 지역 인재 부울경 같은 경우는 64.3%가 지역 인재고 호남 지역이 62.5%고 평균적으로 하면은 51.6%가 지역 인재입니다. 근데 지역 인재가 주로 어디에 편성돼 있냐면 수시에 편성돼 있어. 그러면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수도권 지역 학생들은 수시로 의대 갈 길은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가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결국은 정시야.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이 의대 가는 길은
정시밖에 없었는데 정시 비율을 그대로 둔다 그랬으니까 그럼 똑같아. 의대가 목표인 학생은 정시 아니면 의대 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의대가 목표인데 나는 의대 가려면 어차피 정시로 가야 돼. 근데 내신이 5등급이 바뀌었든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달라진 게. 네. 그 다음이 이제 의대 안 간다고 쳐봐. 그럼 서울대 문과야. 서울대 문과가 저 교과 전형으로 제가 분리한 게 지역 균형이에요. 173명밖에 안 뽑아. 학종이 428명이고 정시가 1321명이고 근데 정시는 또 그동안은 이과 애들한테 밀렸는데 억울하다고 얘기라도 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통합이 됐잖아. 그러니까 문과애가 싹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문과 애들이 그걸 통합했다고 수학을 갑자기 잘해질 리는 네, 없죠. 그쵸. 뭐 미적이 빠졌다고 잘해질 리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는 여전히 또 이과 애들 중심으로 움직이긴 할 텐데 1321명. 여전히 서울대는 정시가 제일 많고요. 이과만 봐도 이과하고 이제 공통 자유전공학부죠. 331명을 지역균형으로 뽑고 학종으로 995명을 뽑는데 저 중에 이과 학생은 거의 400명이 영재고 과고한테 TO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남은 500명 남는 건데 그거 말고는 정시가 1320이 더 많아. 서울대를 가려고 그래도 정시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건데 내신을 바꿨다고 달라지는 있을까? 게인가? 연대도 비슷하죠. 연대도 문과가 교과 전형 224명, 이과가 277명이고 학종이 537에 488인데 정시를 합하면 1560명이야.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가 물론 내년부터 논술을 344명을 신설했다고 해서 학종이 조금 준 거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정시 비중이 높아. 그래서 이게 스카이만 합해보면 그 내신이 중요한 학교장 추천 전형이 1684명이고 학종이 3459명이고 정시가 4402명입니다. 여전히 정시가 지배하고 있는 입시의 변화는 없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이게 건동, 홍숙까지가 16개죠.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보면 이게 상위권이잖아. 보통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지금 첫 대상자들이. 현재 중2 애들이 아직 4년 남았는데 설마 지금부터 목표가 나는 명지대를 꼭 가고야 말 이거지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적어도 서울에 있는 요 16개 대학 상위권 대학 정도는 가야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뭔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텐데 관심도 이게 개편이 어떻게 됐냐의 관심이 설마 중학생이 바뀌는 거에 따라 자기 운명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야. 이게 바뀌면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정도로 고민한 건데 그 바뀐 걸 봤어. 그래서 뭐 내신도 5등급 바뀌고 뭐 난리가 났는데 대학은 여전히 정시로 51%나 뽑아요. 지금 이게 2024학년도 51원이니까 5,518명을 교과 전형으로 뽑고 일반고 주로 가는 거야. 근데 일반고가 학교만 1,700개입니다. 그럼 한 학교당 3명? 학종이 17,114명 뽑는데 그 특목 자사까지 합하면 학교가 2,000개야. 2,000개 중에 1,700이니까 한 9명 정도 가는 거죠. 31%. 논술은 사실 시험이니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28,128명이 51%가 정시로 뽑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건드리고 내신을 5등급으로 바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사실 상위권 대학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 입장에선 바뀐 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개편은 정리해보면 상위권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인 거야. 어차피 수능 공부 위주로 해야 돼. 그렇네요. 중하위권은 매우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중2들. 근데 중2가 벌써 뭐 겸손하게 신라대 가겠다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중2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엄청 바뀐다 그래 놓고 그게 뭐 엄청 바뀐다 그래 놓고 버스 연두색을 2줄 빨간색을 그은 거야. 색깔이 뭐 바뀌는 게 아니었고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이게 기대한 것만큼의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근데 왜 그랬을까는 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주호 장관이 취임
하고 나서 첫 발언이 뭐였냐면 고교학점제는 유지하겠다. 근데 입시는 손을 안 대고 저학년들부터 바꿔가지고 교육은 바꾸되 혼란을 초래할 만한 입시는 손 안 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이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건 그래도 고교 내신도 원래 문재인 정부가 했던 대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저러면 엄청 혼란이 생길 텐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장고 끝에 나름 대안을 찾은 거야. 네. 뭔가를 확 바꾸는데 입시 현실적인 대입에서는 큰 변화가 없게, 특히 말 많은 상위권이 조용하게. 그래서 상위권 건 안 건드린 거야. 상위권 애들 입장에선 지금처럼 해도 어차피 정시로 대학 가는 구조가 바뀌진 않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강남 애들이 사실은 원래 엄청 유리해졌어요. 문재인 정부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하면서 엄청 유리해졌는데 그 유리한 지위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어. 만약 이걸 정시를 확 줄인다 그랬으면 아마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한 그 비난이 후폭풍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게 놔둔 거죠. 그대로 두고 바꿨어. 내신을 교육하는 방식 바꾸고 교과서 구조 바꾸고 이거는 바꾼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것도 이루고 대입에서 나름 혼란도 좀 축소하는 방식으로 간 거는 맞긴 하다.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우리가 그 22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졸업한 친구들의 그 의대를 많이 가는 명문고의 재수생 현황을 보면 휘문고가 45%, 대구 경신고 의대 많이 가는 걸로 유명하죠. 세화고, 양정고, 강남의 중동고, 단대부고, 강서고, 양천구의 명문 일반고입니다. 서초에 있는 상문고, 강남의 중산고, 강남의 경기고, 성남의 낙생고. 여기가 의대를 많이 가는 엄청나게 잘 나가시는 고등학교잖아요. 여기에 재수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정시가 아까 의대도 거의 40%였고 서울대, 연대고대가 50%가 50% 되잖아요. 가까이 네. 되잖아요. 그러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시가 이렇게 많으니 재수해서라도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한 거야. 그래서 이게 재수생을 엄청 양산하는 정책으로 공정성 강화 방안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서 좀 조정을 이번에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던 데가 많거든요. 대학도 그렇고. 대학도 이게 되게 부담이야. 그렇겠네요. 이런 재수생 양산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올해 중3들이 고등학교를 막 고르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많이 했냐면, 자기들은 현행 입시 제도로 가가지고 정시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재수를 하려고 봤더니 정시가 확 축소되면 개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걱정을 이제 다행이네요. 안 해도 돼. 우리 중3들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여전히 하던 대로 재수하면 열심히 돼. 하면 돼요. 여전히 그냥 가고 싶은데 못 가면 재수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은 수능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는 흔들림 없는 진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재밌는 표가 대학 입시에서 올해 대학 입시에서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한 두 학교가 HM. 강남에 거기. 강남에 있는 HM고하고 SS. 전라도에 있는 그쵸. 건가요? 네. 전주에 있는 SS 고등학교입니다. 둘이 보면은 일단 요즘 뭐 모든 입시에 핫한 게 의학 계열이니까 의학 계열로 보면 먼저 그 강남의 HM 고등학교를 보면 2020학년도에는 의학 계열을 합해서 이때 의학 계열은 4개야.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아직 약대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138명이 갔죠. 물론 중복과 재수생 포함입니다. 2021학년도에 133명. 그리고 근데 갑자기 2022년도에 빨간색으로 턱 해놨죠. 비약적으로 220명으로 증가합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때 약대가 이제 다시 입시에 들어왔어요. 학부 입시로. 그 전까지는 약전원이었는데 약학 전문대학원 이제 학부로 들어왔으니까 약 33명이 요 강남 HM 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33명이 약대를 갔어요. 그럼 그거 빼더라도 몇 명이야? 190명 가까이 되잖아. 그럼 그 전보다 60명 정도가 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왜 늘었을까요? 저 때가 바로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정시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 정시가 되니까 수능 잘하는 저 HM고 입장에서는 완전히 물 만나 오예. 그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야. 이때부터 이제 저 HM고등학교가 내부적으로도 수능을 매우 학교에서 강조하는 학종을 약간 뒤로 미루고 야, 학종 필요 없고 이제 수능 수능이다. 위주로 해. 이걸 엄청 고1, 고2들부터 미리 시킨 거죠. 다른 학교는 여전히 인생은 학종이야 학종이다. 이러고 있을 때 발빠르게 학생들을 정시파로 돌리기 시작을 한 거였고 그 2023학년도 올해죠. 올해도 여전히 213명으로 학생 수가 약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13명을 했고 이 중에 의대 간 학생만 144명. 약대가 25명으로 줄었죠. 의대 갈 수 있으니까 약대를 안 간 거예요.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보면은 서울대가 학종 위주로 뽑을 때는 27명밖에 못 갔는데 서울대도 정시를 늘렸잖아. 39명, 급기야 올해는 50명까지 늘어납니다. 연대는 비슷하게 유지됐고 고대는 약간 줄었죠. 왜냐하면 고대를 학종으로 갔어야 되는 애, 수시가 많고 학종이 많을 때는 고대를 학종으로 갔어야 되는 애가 정시가 되니까 서울대나 연대나 의대도 정시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고대가 급격히 줄고 이제 서울대나 의대 정시 결과가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랑 뭐 강력한 라이벌 중에 하나가 전주에 있는 SS고인데 여기는 의학 계열이 2022학년도에 225명 갔죠. 근데 약대가 45명으로 많아. 42명으로 좀 더 많고 그 다음이 올해 2023학년도에 232명이 갔어요. 의대만 140이야. 엄청 많이 갔죠. 네. 둘이 비슷해 보이죠. 그쵸. 근데 근본적으로 HM고가 압도적 1위인 이유는 조 때 아까 우리 표 봤던 그 22년도의 재수생 비율 봤었잖아요. 이때 그 강남에 있는 HM고는 45%밖에 안 돼. 근데 여기 SS는 60%가 재수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SS고 출신이 의대 간 애들은 몇 명 안 되고 실제로는 뭐 강남에 있는 시대인재 학원이거나 강남 대선학원 출신이 많은 거죠. 그 최종 학력이 강대나 학교가 시대인재야. 아니라. 대부분 정시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품질로 놓고 보면은 이제 양과 품질을 두 학교가 비슷하다고 인원은 봤을 비슷해요. 때, 인원은 네.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인원은 비슷한데 품질이 품질까지 고려를 하면은 HM고가 압도적으로 우위의 입시 결과를 낸 거야. 근데 그게 원인이 뭐냐? HM고가 수능을 더 강조한 거예요. 대학 가려면 수능해야 된다. 수능이다. 저 SS고는 기숙사고 자사고잖아. 네. 그것도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 자기네가 원래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명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돈을 3배로 받더라도 특색 있는 교육을 해서 학종에도 도움을 주고 뭐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하는 것처럼 해야 돼. 뽑을 땐 그렇게 뽑는데 애들 모아놓고 얘들아 인생은 수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얘기해야 돼. 사실은 수능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데보다 약간 그런 데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저 HM고는 수능 사교육의 본거지잖아. 문만 열고 나가면 일타 강사들이 질비하게 정말. 있고 저 SS고는 문 열고 나가면 골동반 식사. 이 비빔밥집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혼자 공부해야 돼. 그런 면에서 그 사교육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 이건 사실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상위권은 어차피 혼자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모든 어른들이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수능 공부하라 수능이다. 그래. 학교 가면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하라 그래. 친구들도 다 하고. 길에 지나가면 1차 강사들이 수능 오라고 손잡고 끌고 가. 그러니까 저기 SS보다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느끼기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환경이 중요하네요. 그럼 왜냐하면 둘 다 능력은 돼. 예를 들면 3, 4등급은 사교육의 도움이 절대적일 수 있어요. 모르는 걸 알려주니까. 근데 사실 요 정도 수준 애들은 일단 모르는 건 없어요. 그럼 내가 공부할 때 수능 공부 시간을 3시간을 하고 비교과 활동, 수능이 아닌 과목이 많은 거야. 3학년이 되면. 그런 거를 하는데 1시간밖에 안 써.
근데 이제 자꾸 학종이 중요하다 그러면 수능 공부를 2시간만 하고 이거를 2시간을 해. 밀리고. 그러면 수능 공부 절대 시간이 작으니까 하나씩 더 틀려. 그러면 그냥 멀어지네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특히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요번에 이제 대입 개편안은 원래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그냥 뭐 찻잔 속의 태풍 정도의 영향이고 여전히 찻잔 밖은 수능이 지배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는 구조가 안정화됐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그 비교해 보려고 하면은 일단 내신 파트에서 2023년 6월 13일 이게 교육부 보도자료에 이런 표를 실었어요. 뭐라고 실었냐면 그때 우리 이것도 방송했어. 보통 교과는 원점수를 표기해주고 1학년 때 공통 과목 1학년 과목이잖아요. 그거는 원점수를 표기해주고 석차 등급도 9등급으로 해주겠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알려주고 과목 평균도 알려주고 몇 명이 들었는지까지는 알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선택 과목이 일반 진로 융합이잖아. 저게 이제 2학년 과목이야. 수능 과목도 대부분 저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등급 안 가르쳐 주겠다. 3학년 때 배우는 것도 안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 그랬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짠. 이게 두 번째, 이번에 바뀐 거 중에 핵심 두 번째입니다. 완전히 뒤통수를 지대로 맞았죠. 저 되게 아파. 갑자기? 얼얼해. 왜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많은 특히 상위권. 왜냐면 중2인데 벌써 4년 후에 있는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 관심이 있다는 건 상위권이겠어, 하위권이겠어요. 최상위권이지 그죠?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무슨 공부를 할까? 우리의 이제 대부분의 중2들은 바뀌는지도 몰랐을 수도 수 있고 있죠. 바뀌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랬을 수도 있었는데 관심이 있었던 건 상위권이야. 그럼 상위권 학생들은 2학년부터 ABC로 바뀌면 내신의 변별력이 좀 떨어지니까 고1 내신이 더 중요해서 조금 더 준비해야지 뭐 이런 와.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여기 딱 맞은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뉴스 할 때 소개됐듯이 ABCD로 바꾸는 것까지는 한다. 근데 2학년, 3학년 것도 몽땅 5등급으로 표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바꾼 거야. 이게 아주 미묘한 게 아니고 엄청나거든요. 이번 변화 중에 이게 수능보다 이게 훨씬 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에 따라 손익계산 또 우리 또 상위권 2학년 엄마들은 또 주판을 튕길 거 아니야. 가장 화두가 뭐예요? 이제 중요한 말. 고등학교 어디 가는 게 유리해요? 어디일까? 네. 그래서 너무 제가 궁금해요. 주판을 튕겨봤어요. 미리. 근데 이제 일단 변별력의 변화를 좀 봐야 됩니다. 원래 저 맨 왼쪽에 있는 이게 현행이야, 현행. 9등급제가 현행입니다. 그럼 1등급은 안 보이죠? 저기 시력 검사하는 수준이야. 왜냐면 4%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들을 보면 1등급하고 2등급 크기를 똑같이 해놓으니까 둘이 친구인 줄 아는데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찰스 3세하고 저하고는 같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달라요. 근데 1등급, 2등급이 글씨 크기가 똑같으니까 친구인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1등급은 안 보이는 거고 2등급은 보여요. 1등급은 돋보기로 봐야 돼. 왜냐면 1등급이 4%거든. 그리고 2등급은 거기다가 7%가 더해지는 거니까 거의 1등급 인원의 2배 가까이가 완전 2등급이고 1, 2등급을 합하면 11%까지예요. 그리고 3등급이 12%가 더해져서 얘가 23%가 3등급이야. 요까지가 3등급이고 요까지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인서울 가능권이라고 부릅니다. 인서울이 가능한 학생들. 4등급을 넘어가면 이제 수도권이라고 소위 우리가 부르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4등급이 17%나 돼요. 그리고 5등급이 무려 20%였죠. 제일 많은 인원이 5등급이야. 그리고 9등급 보기가 더 힘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없네요. 응, 거의 없어. 왜냐하면 동점까지 8등급으로 붙으니까 어느 학교는 무슨 과목은 예를 들면 뭐 100점 만점에 20점대가 몇 명이 있어. 그럼 얘네가 공동으로 8등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9등급은 거의 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변별력이 빡셨고 1등급 따위가 하늘의 별 따기인 구조였던 게 현재 9등급 시스템입니다. 근데 교육부가 이번에 이제 그 절대평가만 하게 되면 내신 부풀리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그 보도자료에 또 조그맣게 안 보이는 글씨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2022년도에
그 조사를 한 거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A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봤더니 일반고 A가 22%예요. 22%. 근데 교육부는 그래도 우리가 ABCD로 하면은 양심적으로 A가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ABCD로 5단계로 나눈다고 쳐봐. 그럼 A를 몇 %좀 줘야 돼? 뭐 상식적으로 10%, 2등 저기 B가 한 20%,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쵸. 기대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22%가 나오고. 일반고가 22%예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거에 2배가 두 배가 넘었고 넘어버렸어. 자사고는 33%야. 3배가 넘었고 외고랑 과고는 이게 뭐 상식하고 위배가 너무 되게 48, 59까지 간 거죠. 근데 이거는 등급이 병행됐을 때잖아. 근데 만약에 등급이 없어져. 그럼 일반고도 어떤 유혹을 받아요? 야, 우리도 A 더 늘려. 이제 서로 내신 A를 올려주는 그 경쟁이 붙겠죠. 그거를 이제 교육부 그 용어로는 내신 부풀리기. 뭐 우리 민간인들 용어로는 뭐 뻥튀기, 퍼주기, 막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게 눈에 보듯 뻔해. 그건 우리가 전에도 예측했죠. 처음에 그 6월 13일 발표됐을 때도 그렇고 그 전부터도 고교학점제 시행이 된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그 고민도 있었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5등급 제도를 전면적으로 다 2, 3학년까지 가겠다가 대안으로 나온 건데 만약에 그 5등급제가 안 나왔을 때 그냥 저 절대평가로 2, 3학년이 간다고 했을 때는 어디가 유리했을까요? 저것만 보면은 그냥 무조건 특목 자사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야. 그래서 그동안 사교육에서 뭐 이게 방송하거나 막 설명해야 한다고 보면 무조건 특목 자사 가는 게 유리하냐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 거였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5등급이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원래 절대평가로 바뀌는지도 몰랐던 우리 중학생들 입장에선 9가 5로 줄었네? 그러면 현재보다 자사고 특목고가 유리한 거야. 지금은 9등급으로 잘리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원래 이제 이걸 잘 팔로우업을 잘 따라가 가지고 이제 올 A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무조건 자사고 하는 게 유리해라고 생각했던 애들 입장에선 그래서 자사고 하려고 준비했던 애들 입장에서 뜬금없이 다시 등급제 부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평가 되는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애들은 만세. 근데 그 절대평가 되는 걸 전제로 뭔가 고교 입시 준비도 하고 대학 고등학교 가서 뭐 어떻게 할지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하던 애 입장에선 완전 뒤통수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5등급은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저기 1등급 보세요. 1등급이 눈에 보여 이제 10%. 10%. 그러니까 기존의 2등급이 고스란히 그냥 1등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1등급이 이제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벌써 강남이나 뭐 일부 빠른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 올 1등급이 몇 %쯤 나올까 이런 걸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막 5% 나오냐, 6% 나오냐. 그러면 이 올 1등급이 전부 다 서울대를 내고 나면 서울대는 이걸 가리려고 면접을 강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논의까지 되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1등급이 무지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손해를 보지 그렇죠. 않나요? 원래 9등급일 때도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애들 입장에선 너도 1등급이야? 그러니까 저 우리 삼성 회장님께서 자기만 재벌이라고 생각했는데 100대 재벌 이렇게 부르면 100위까지 제가 나랑 비슷해? 이렇게 억울한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급이 막 많아진 거야. 그러면 가까스로 1등급 된 애는 대박인 거고. 예. 뭐 영원한 1등급이었던 애들 입장에선 내가 표할 길이 없잖아. 표시할 길이 없죠.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우리 막 부자들이 막 속옷 엄청 비싼 거 보여줄 리도 없는데 그런 거 비슷한 거야. 내가 너보다 부자. 근데 여기 애들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원래 1등급은 손해를 본 거고 여기 원래 9등급제에서는 2였을 애가 1이 돼서 대박 난 거고 이런 섞임이 있는 거고요. 자, 2등급이 24%가 독자적으로 2등급에서 34%까지가 2등급이 됩니다. 그러면 3등급, 4등급 경계죠. 여기가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키포인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2등급마저도 못 받으면 대학은 못 간다. 그래도 그렇게 되네요. 그죠. 이거 3등급이 찍히는 건 거의 주홍 글씨 비슷한 거야. 3이 있네? 얘가 우리 학교를 왜 냈을까?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1등급 애들은 최상위만 일부 손해보고 원래 2등급 받을 수준이었을 때는 대박이 난 거야.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2등급을 못 받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왜냐하면 나는 이 말이 안 통해요. 내가 억울하게 3등급 됐다. 아예 이 등급 자체가 확 낮아져 버리네요. 억울하게 3등급. 그래, 억울해 봤자. 그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는데 히틀러가 자기는 억울하대. 네로가 있다. 근데 염라대왕이 꺼져. 똑같다. 똑같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2등급을 사수하는 게 거의 뭐 폭풍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9등급제면은 아무 생각, 4등급이잖아요, 실제로는. 네. 아무 생각 없었던 우리 4등급이었던 애들, 순진무구한 이제 사춘기를 즐기고 계신 분들도 덕분에 이제 2는 사수하지 않으면 절박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밀려갈지 되나. 알 수 네. 없어. 이게 버스를 통하게 될지 안 되면 자취를 새로 해야 될지. 이사를 가야 될지 뭐 KTX를 타야 될지 알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험한 등급이네요. 그죠. 2등급을 사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래서 중위권한테 굉장히 제가 아까 그랬죠. 상위권은 별 영향력이 없어. 1등급 억울해봤자 괜찮아요. 정시로 가면 돼. 근데 저 2등급 범주하고 3등급 사이에 끼어 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살고 있었던 애들한테 일찌감치 고1 내신부터 야 너는 이제 지방대학을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는 거고 당연히 사교육은 또 이거가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겠죠. 이야기를 하겠죠. 뭐 그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2등급이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사수를 해야 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 뭐 나머지 등급은 사실은 저기 해당되시는 분들도 관심이 없고 학원도 별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죠. 이제 그런 게 요번에 있었던 거죠. 요게 이제 변별력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큰 차이인지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실제 우리의 사례를 하나 보면은 그 아까 자사고 평균이 33이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 전국에서 제일 훌륭하신 자사고잖아요. 외대부고. 올해 1학년 1학기의 A 비율입니다. 이야. 학교 알림이에 공지된 국어가 81.5%가 A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퍼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시장 가가지고 나 안 사요 그랬는데 공짜니까 가져가세요. 막 준 거지. 평균이 92.9야. 이게 말이 돼요? 시험이 아니지. D2가 없어요. 없죠. 없어요. 수학 41.4%죠. 영어가 72.5%. 그 다음에 디베이트 앤 커런시 어페어즈 뭐 시사 토론이네. 95.2. 한국사 63.2, 통합사회가 90.2, 통합과학이 57.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우리 일반고는 그동안 몰랐던 거지. 근데 이걸 누군가 알게 되면 우리는 뭐 했어? 이런 일이 벌어지. 이게 여기인데 이제 망한 거죠. 외대부고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전군의 A화, 이 북한식을 따라가지고 전 학생의 A를 A화. 준비하고 몰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주호 장관이 뒤통수를 빡 친 거지. 야 까불지 마. 등급도 같이 표기해. 같이 딱. 2학년 1학기도 똑같아요. 2학년 1학기는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면 수능하고 겹치는 과목이니까. 근데 문학 여전히 82%,
수학이 26%, 수투가 15%, 저 자사고 티내느라고 수원 수투를 동시에 하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확통이 29%, 미적은 100%야. 이야. 미적분 학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미적분 아니에요. 그래요? 저 미적분 학, 캘큘러스라고. 그 다음이 이제 영어 회화 44%, 영어 원이 34%, 영어 장문 토론 93%, 고급 영어 장문 100%. 이런 걸 여기 등급이 싹 가려지게 1학년권 등급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원래대로 6월 13일 안에는 이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였으니까 이걸로만 대학이 뽑아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고.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3학년 1학기 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자사고가 적어도 의대 가는 데는 되게 불리해진 구조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3학년 때 현재는 원래 3학년 때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과목 중에 진로 선택 아닌 과목이 독서, 언어 매체, 미적분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등급이 3개만 나오고 확통도 있는데 확통은 선택 안 하는 이과 애들이 많으니까. 그럼 고전 읽기, 경제, 수학, 선형대수, 심화 통계학은 등급이 안 나오고 ABC만 나왔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등급 신경 안 쓰고 A만 받고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오, 이 같이 모든 나오게 게 등급이 되면 나오니 내신에 신경 써야 될 시간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정시도 그대로 40%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것까지 등급으로 해야 되니 특히 좀 센 자사고들, 학종을 강조하는 자사고들은 수능 공부하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상관이 없어요. 3학년 때 지장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강남 같은 경우는 3학년이 되면 애초에 수시 포기파들이 거의 다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을 뭘 하든 그냥 기본 정도만. 네. 정시 공부에 올인해도 상관이 없는 구조가 유지되는 건데 여기는 이게 참 그동안은 A로 다 가려져가지고 네. 안 해도 된 거 이제 등급까지 나오니까 해야 되는 샅샅이 거예요. 나오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학종이 강조되는 학풍을 가진 전국 단위 자사고나 아니면 센 자사고에서 고3이 수능 대비하는 건 지금보다 불리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리고 완전히 등급이 사라진다고 했던 원래안 6월 13일 안에 비해서는 극단적으로 불리해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학종을 강조하는 자사고 가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상관없다. 어차피 정시 40%가 유지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기숙사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학종 중심이고 학종해야 된다. 학종. 학종이 인생의 모티브다. 이런 거를 막 세뇌당하면서 그걸 물리치고 19살짜리 청소년이 저는 그래도 독립운동의 깃발을 꼽고 수능을 할래 이럴 수 있는 쉽지 경우는 않을 것 없다. 같아요. 되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불리를 따져보면 원래 6월 13일 안 대비해서 보면은 이건 근데 보는 게 의미가 없겠죠. 이건 가정이니까. 그냥 현재 대비해서 보면 등급을 병기하는 구조가 됐잖아요. 네. 영재고는 무관해요. 원래부터 등급을 기재 안 했어. 과거도 사실 그거랑 무관해. 어차피 카이스트가 외고는 유리해진 거죠. 왜 유리해졌냐면 9등급으로 나뉘던 게 5로 줄었으니까. 그럼 적어도 2, 3등급이 A, 올라. 2등급이 1등급으로 보이는 거고 3이 2로 보이는 거야. 유리해진 거죠. 그 다음이 자사고도 유리해졌고 강남 학군 지역도 유리해졌고 일반고는 불리해. 왜냐하면 자기네들 숫자는 좋아지는데 별 대학에 관심이 없어. 아하. 그나마 1은 확실히 대우를 받을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고야. 1마저도 이게 뭐 어떤 이게 사실 2 아니야? 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확률이 높아진 거죠. 정시가 유지된 거는 영재고, 과고, 외고는 그냥 지금하고 유사해요. 어차피 똑같아. 그다음에 자사고도 유사하고 학군 지역도 유사하고 일반고도 유사해요. 왜냐하면 정시가 유지됐으니까 별 차이가 없어 지금과. 근데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영재, 과고, 외고 불리한 거는 뭐 똑같은 거고 자사고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불리해진다. 왜? 3학년 때 내신을 더 신경 써야 돼.
학군 지역도 내신 신경 쓴 애들은 약간 불리해진 거고 최상위권 내신 1등급은 불리해졌어요. 왜냐면 1등급으로 의대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3등급, 4등급 또는 2등급, 3등급, 4등급 어차피 못 가. 그럼 정시 올인이야. 걔네들한테 유리해진 거야. 애초에 그 포기하고 빨리 해야 되는 걸 더 강조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일반고는 유사합니다. 학종 입장에서 보면 특목고는 현재랑 비슷하고 자사고는 약간 유리해진 게 있어. 학종으로 가는 데는. 하지만 학종으로 좋은데 특히 의대 가는 건 안 뽑는데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안 늘어가는 게 별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남의 학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등급이었던 애들도 1이라는 숫자를 달고 지원은 해볼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경쟁이 치열해진 거지. 그런 면에서 약간은 유리해졌지만 그 와중에 1등급 와중에도 최상위는 손해보고 애매한 애들이 약간 득 보는 건 있다. 일반고는 불리해졌다가 맞는 거죠, 사실은. 학종 입장에서 보면. 의대 입장에서 보면 영재고하고는 변화가 없고 외고는 의대랑 무관했는데 일부 뭐 설명해 보니까 뭐 유튜브 벌써 찍으신 분들 보니까 외고 가서 의대 갈 수 있다. 아, 통합이었어요? 몇 명은 가겠죠. 그 정도의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 일반고 가가지고 이과 가서 1등 할 수 있는데 1등급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외고 가가지고 스페인어 하면서 전공을 해야 되잖아. 아, 그렇죠. 심화까지 해야 되는데 중국어 하면서 난 중국에 가서 의사 할래 이런 모르겠으나 굳이 뭐 그럴 건 없는 것 같고 자사고가 의대에서는 뭐 약간 유리해진 측면은 있어요. 수시적 측면에서. 하지만 수능 준비에는 어떨지 그것까지 고려하면 꼭 유리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학군 지역은 유리해진 건 확실하다. 일반고는 약간 불리해졌다.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유불리의 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학종은 현재 TO를 뭐 입시가 어떻게 바뀌든 수시에서 학종일 때하고 학종 아닐 때하고 서울대가 그 주요 학교들 뽑은 인원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거에 영재고 애들 300명 TO는 유지가 될 거고 외고 250명, 외고 국제고 합해서 250명 TO 유지될 겁니다. 왜? 러시아어과 스페인어과 어디 가서 뽑을 거야. 그리고 국가 시책으로 영재고 가고 했는데 안 뽑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고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자사고 일반고가 조금 많게 100명쯤 많게 나눠주는 이 구조를 또 어떻게 바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입시 제도와 무관하게 그냥 그 학교에서 몇 등 했냐가 키인 거죠. 외대부고가 한 20명, 30명쯤 서울대 가요. 그러면 입시가 어떻게 바뀌어도 그냥 30명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떤 방식으로 내신을 산출하든 하나고가 40명쯤 가요. 정시가 줄었을 때는 60명까지 갔는데 정시가 늘면서 이제 40명으로 같이 준 거야. 그럼 40명 가. 그러면 입시가 그게 어떻게 바뀌든 하나고 40등까지가 서울대 가는 거야. 그걸 등급으로 하든 ABC로 하든 5등급으로 하든 9등급으로 하든 결국은 내가 간 학교에서 몇 등 했냐 그 성적이 키포인트인 거지. 결론은 뭐 유불리가 학종에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여전히.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원칙은 1등급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가장 유리한 거야.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일반고를 가면 1등급을 받고 외대부고를 가면 3등급 받을 것 같아. 당연히 어디가 유리해요? 1등급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 일반고도 1등급이고 외대부고 가서도 1등급이면 외대부고를 가야죠. 그럼 여기서 원칙이 그거야. 일단 등급이 높을 수 있는 학교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엄마들이 또 짓궂게 물어봐요. 일반고 1등급하고 외대부고 2등급은 누가 유리할까요? 물어볼 수 있죠. 궁금한데요?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도 1등급이 유리하지 않을까? 아하. 자, 의대는 1등급이 유리해요. 공대는 외대부고 2등급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적 수준하고 목표에 따라 달라요. 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대가 목표인 애들은 무조건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2등급이니까 그걸 못 받을 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의대는 내신도 1등급 받아야 되고 수능도 1등급을 받아야 돼. 그런 측면에서 의대를 노리는 친구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남아서 수능을 1등급 받게 공부하는 게 유리한 거고, 무조건 명문고 가서 2등급 받았다 의대 가기 쉽지 않습니다. 수시로. 그런 측면에서 의대냐 아니냐, 문과는 당연히 외대 보고 2등급이 유리하죠. 의대만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고교 선택에서 기준의 첫 번째는 의대냐 아니냐로 갈라야 됩니다. 의대냐 아니냐. 의대가 아니라고 하면은 비슷한 등급이어도 명문고가 유리한 거고, 한 등급 떨어지더라도 명문고가 유리해. 근데 2등급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렇겠네요. 2등급은 곤란해. 한 등급 정도 떨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아. 자사고 내신 2등급 의대와 서울대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2등급이 이제 인원이 1등급 인원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2등급이 사실은 3등급인 꼴이에요. 그렇네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럴 수 있죠. 하나고 정도 제외. 40명 가는 하나고 정도. 하나고가 120명 중에 40명 가는 거니까 몇 퍼센트야? 30%잖아. 그러니까 2등급도 다 가고, 그죠? 2등급은 다 가죠. 거의 다 가네요. 다 가죠. 3등급도 연고대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별로 괜찮아. 근데 20명 가. 만약에 외대 보고 400명인데 30명 갔어. 10%잖아. 1등급 아니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야.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하고 의대는 자사고 2등급은 불리하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사고가 고3 내신 유지와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하는 부담이 증가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사고를 가면 자사고의 특징은 일반고와 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다못해 과목에서도 심화 수학 해야 되고요. 물리 실험도 해야 되고요. 별거 다 해야 돼. 문과도 막 디베이트에다 막 이상한 거 다 해. 원서 읽기 막 CNN 뉴스 분석 이런 거만 해야 돼. 수능에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내신은 수능과 아닌 과목을 무지막지하게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자사고 고3은 지금보다 수능 준비할 시간이 줄어드는 건, 부담이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특목은 애초에 수능 안 하겠다고 간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건 있는 거야. 그 강남이 사실 모든 면에서 유리해진 거지. 어차피 지금이랑 똑같이 하면 돼. 1학년 내신 한번 보고 안 되면 빨리 포기하고 수능으로? 재수까지 각오하고 수능 올인하면 되는데, 고3 가서 뭐 내신이 어떻게 바뀌든 어차피 그걸로 안 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대학이 정시해서 내신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한 2등급까지 받으면 거의 다 만점이야. 그럼 뭐 그 정도 유지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의대들은 아직은 내신 반영하는 데가 서울대하고 뭐 고대하고 2개밖에 없고, 고대도 전면적은 아니야. 늘린다고 쳐도 몇 군데 안 돼. 그런 면에서는 강남이나 학군 지역, 그러니까 수능도 1등급 받을 사교육이 충분하고, 학교도 아이들한테 투트랙 전략, 정시파, 수시파를 구분하고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줄 정도의 역량이 되고, 뭐 주변에서 다 이걸 구분해주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의대 현재처럼 수능 중심 입시가 지속된다. 이게 고교 선택에서 기본적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를 가려면 중3 때 자사고 내신 제발 미리 테스트를 좀 해라. 외대보고를 가고 싶어요. 막 애가 만세를 부르면 알았어요. 손을 조용히 잡고 가서 외대보고 시험을 봐. 아가야, 넌 3이다. 아하. 그럼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등급이면 지나가는 게 유리해요. 일반고 1등급, 자사고 1등급, 당연히 자사고 1등급 유리하니까 1등급이 확실히 나올 것 같으면 가도 돼. 2등급이면 1등급 될 준비까지 일단 해보고 되면 가고 아니면 안 가면 돼. 아하. 왜냐면 그걸 하려고 준비한 걸로 안 가면 일반고에서 1등급 될 확률이 높잖아. 그리고 3등급 이하는 일반고 1등급이 더 유리하다. 기준을 명확히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시 유지로 재수생 증가는 여전히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강남을 비롯한 명문 학군 지역 있죠. 학군 지역이라고 신용어로 등장한 여기는 정시 비율이 유지가 되기로 결정이 났으니 여전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여전히 수능 중심 대입이 조기에 빠르면 중3 늦어도 고1 말에는 난 정시가 유리해라는 걸 보편적인 애들이 깨닫게 되는 건 유지가 될 것 같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능 1등급을 유지하는 게 가장 유리한 최고의 카드다가 이번에 명확히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대 입시를 잠깐 조망해보면 내신 1등급과 수능 1등급은 그냥 필수 조건. 내신 1등급이 대폭 늘어나죠. 네. 수능 1등급은 보통 16,000에서 2만 명 사이, 18,000 정도 되잖아. 그러면 의대가 3,000명 뽑잖아요. 그러면 수능 1등급, 한 과목 1등급이 16,000 정도 돼. 두 과목이면 한 7,000, 8,000 돼요. 이 중에 내신도 1등급인 애는 수시로 가는 거고, 이 중에 내신이 2등급인 애는 정시로 가는 거야.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의대 입시 구조의 필수 조건이고, 뭐 어느 학교 가가지고 뭐 센 학교 가서 3인데도 분장을 잘하면 쌩얼은 3인데 분장을 잘하면 의대를 갈지 모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학종에서 내신 1등급의 역할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비교과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1도 아닌데 무슨 비교과. 그리고 1끼리 중에 비교과를 하는데 일단 그래서 비교과보다는 1등급이 우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1등급끼리 모아놨어요. 1배수 이제 의대 밑에 보지만 1단계는 일단 1등급인 애들로 통과해. 네. 그래도 3배수, 5배수가 돼. 그럼 이제 대학은 놀면 돼요. 수능 최저 결과 올 때까지. 반 정도가 아웃돼.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돼? 면접도. 면접에서 면접 사실 강화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수능 최저에서 엄청 걸러지고 나서 면접 가서 이렇게 보면은 누굴 뽑을지 보여요. 하다 보면.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대 입시의 기본 전략은 내신 1과 수능 1이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일단 의대가 목표인 애들은 내신 1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진학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훨씬 고교 선택에서 유리한 전략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 그건 고등학교 선택과 무관하게 더 절대적인 진리는 수능 1이 아닌 애는 의대 생각을 접어라. 그게 명확한 진리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저는 이제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미 이제 고1이죠 사실. 그쵸. 예비 고1이니까 거기는 현실적으로 이 준비를 해야 돼. 내가 갈 만한 고등학교에 내신 시험 봐보고 1등급 10% 안에 들 거냐를 체크해보고 수능 1등급으로 매진을 해야 되죠. 특히 이제 수능 시스템에서 통합과학, 통합사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준비할 게 조금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야 돼. 근데 이제 지금 중1이나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의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학교 내신을 대하는 자세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어떡해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나 학원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중학교 내신 따위는 그냥 A만 받고 고등 선행하는데 몰빵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내신이 지금은 이제 선행만큼 중학교 내신은 중요해졌다. 거의 5대5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 전국 평균으로 A를 받는 친구들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근데 중학교 내신을 A도 못 받았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어느 고등학교 가도 2등급이 안 되는 거야. 공부를 하는 성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뭐 공부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창작이 돼 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뭐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 중학교 성적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학교 30%니까 근데 강남은 50%가 넘거든요. 일부 학교들은. 그럼 50%면 3등급이에요. 그럼 인서울도 위태할 수도 있어. 내신만으로 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결국은 중학교에서 A를 받아봤자 2 아니면 3이 확보된 거지 뭐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 반드시 95점은 넘어야 돼. 그 적어도 95점은 넘어야지 그래도 1등급에 도전해 볼 여지는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95점 이상을 사수해야 돼. 저는 실제로는 만점에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거 득점하고 쉬운 거 틀렸을 때 막 아등바등하는 내신을 대처하는 자세가 거의 고등학교 1학년하고 비슷하게 중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게 몸에 배야 돼요.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거든. 수능 범위가 확 축소되면서 그리고 1학년 범위로 내려오면서 솔직히 선행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행보다는 뭐에다 초점을 둬야 돼? 현재 시험을 완벽하게 보고 내신을 잘 보는 습관, 그 다음에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에 중학교 내신에 의미를 둬야 된다. 학원들도 제가 조언을 하면 중학교 내신 대비 기간도 늘리고 고1처럼 늘리고 예상 문제도 많이 주고 신중하게 해서 아이들이 내신을 대하는 태도를 좀 더 진지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동안은 내신이 안 팔리니까 학원들이 야 내신 그거 네 알아서 하고 우리 한번 봐줄게 해놓고 수능 선행 달리는 거에 초점을 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심각한 문제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쉬운 거 틀리고 뻔뻔한 거. 실수였어요. 우리 어른들도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거잖아. 강도했어. 잡혀. 그럼 뭔가 죄책감이 있지 않나? 이거를 넘어서면 정말 위대한 위대한 뻔뻔함인 거고, 보통 우리가 강도 짓을 하다가 뭐 엄청난 나쁜 짓을 하면은 걸리면은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뭐 아닌 놈들도 있지만. 근데 뭐 예를 들면 노상방뇨하다 걸렸다. 깊게 생각 안 할 수 급해서. 있죠. 네. 뭐 교통도 마찬가지로 운전 소소한 신호위반했어. 죄책감이 없어. 급해서요. 뭐 대형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러면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일상적으로 신호위반 하잖아요. 일상적으로 막 우회전하다 큰 사고 내기도 하고. 그쵸. 근데 이 내신도 똑같아요. 애들 중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 틀리면 뭐라고 하고 쉬운 거 틀리면 실수니까 괜찮아.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똑같은 꼴입니다. 근데 이제 실수 하나 하면 이제 그걸로 인해 등급이 갈렸다. 1등급 대홈이 실수 하나 해서 2등급 받았다. 뭐 거의 이거는 낭떠러지 수준이에요. 9등급에서는 한 칸 내려가 봤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산에서 올라가다가 굴렀는데 한 1m 내려왔는데 딱 턱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턱이 한 5m 밑에 있는 거야. 다른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내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틀린 거 반복하고 완전 학습으로 좀 갈 필요는 있어진 거죠. 이게 중학교 내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될 심각한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별로 안 중요했던 워낙 앞에 두 개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능이 어떻게 변화되냐. 그리고 이거는 워낙 많이 예측이 또 됐던 예측이 거잖아요. 많이 됐고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예측에서 수능 개편안을 보면 뭐 사회과학을 각각 표기한다. 이게 저는 제일 큰 주목해야 볼 사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문이과를 통합하고 싶었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사회과학을 50점씩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줬을 것 같아. 근데 저걸 구분해 준 건 아마 대학에서 변별을, 이과 이과 알아야 되니까. 과학 선생들이 개겼겠지. 과학 교수들이 우는 애들 달래느라고 그래, 알았어 각각 해줄게. 뭐 이 정도로 액션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역시 그 고민의 흔적이 약간 느껴지는 거고 저거 이제 마지막 떡밥이 하나가 있었죠. 이게 교수들이 지랄들이거든요. 수능안이 나오면 교수들이 지랄들이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마치 내신에 모든 고등학교가 하는데 수능에서 안 본다고 마치 과학기술 입국에서 물리를 안 하면 어떡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내신은 공부를 안 하나?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내신 때 자기는 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도 또 뭐 지랄지랄 할 것 같으니까 떡밥으로 수학 교수들한테는 저거 하나를 준 것 같아. 미적분투하고 기하를 묶어서 심화 수학을 제2외국어에 껴서 이게 또 어처구니 없죠. 제2외국어.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못 알아듣는 말처럼. 제2외국어 맞지.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제2외국어 맞죠. 그거를 제2외국어에 추가해 줄 수도 있다. 결정 안 해줬어 아직.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간을 보겠죠. 별 반발이 없어? 그러면 그냥 아닌 걸로 가고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거는 올해 말에 발표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또 절대평가. 그러니까 등급이 등급만 나오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걸 가겠다. 뭐 요 정도가 이제 안으로 발표된 거예요. 그리고 점수 표기는 원래는 국어 수학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표준 점수 안 해고 그냥 원점수를 해도 되는데 그냥 저것도 그냥 헷갈릴까봐 표기 방법도 기존 방식 그대로 똑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사회과학을 누구나 다 봐야 된다. 그리고 1학년 것만 본다. 이게 엄청난 수능에서는 가장 핵심적 이슈고 이미 발빠른 사교육계에서는 지금 현재는 과탐 원이 주력이잖아요. 네. 과탐 강사들이 3년 더 하고 은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발빠르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이제 일부 젊은 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원을 가리키던 강사들, 그러니까 스타 강사급 선수들은 3년 해먹고 그 뒤에는 빨리 이제 통합과학 가가지고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준비를 하는 걸로 움직임이 표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개편안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과탐 성적을 각각 하는 거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각각 하는 거 참 이거 하나만 더 하면 통합으로 하면 100점 만점으로 주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개별로 하면은 사탐 50점 만점, 과탐 50점 만점 현재로 바꾸지 않으면 근데 이제 대학에서 유일하게 계열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이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과는 과학의 가산점 50%, 뭐 문과는 사탐의 과학 가산점 50% 이렇게 주겠다. 요걸로 이제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대학이 이제 정시에서 어떻게 반영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탐구 반영 비중 자체를 축소할 확률이 높다. 지금 연대 같은 경우는 이과는 과학의 가산점 50%를 줘요. 근데 이렇게 줄였는데 저 과학에 50% 배점을 줄 수는 없잖아. 지금 연대 같은 경우가 국어를 100점으로 하면은 수학이 150점, 과학이 150점이에요. 근데 저 사회과학이 통합된 걸 150점을 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탐구가 정시에 반영되는 비중 자체는 좀 줄어들 여지가 굉장히 있고 줄어든 속에서 이과는 과학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거고 문과는 사회의 비중이 조금 높은 작은 움직임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되는 변화는 어쨌든 수능에서 과학의 중요도는 축소됐고 사회의 중요도는 반대로 늘어났죠. 왜냐하면 안 하던 이과 애들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통합과학이고 심화 수학이 추가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되면 지금 당장은 영향력이 없을 텐데 고3이 되면 의외로 변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이 저게 절대평가잖아요. 네. 1등급 100점, 2등급 95점 이렇게 준다고 쳐보세요. 그럼 2등급 받으면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대학이 반영하는까지를 봐야 되겠으나 하여튼 저게 확정되면 의외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이고요. 수능 과목에 포함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수능 과목이 들어간다는 건 교과서에 철저하게 의존해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여기서 나오니까 뺄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 맘대로 야 내가 보기엔 1단원은 중요하고 2단원은 별로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대학 가서 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학교 수업 시수가 너무 작아요. 학교가 이제 50분인데 네. 50분인데 과학이 만약에 3시간 들었다고 쳐봐. 그럼 일주일에 150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에 교과서 이렇게 두껍는데 그거를 다 하면서 힘들어. 거기다 물화생제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통합과학에서 물리의 역학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그거를 많이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그동안은 수능 과목이 통합과학이 아니었을 때는 그러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자기네 학교에서 시험만 보면 돼. 그리고 고2 올라가서 어차피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배우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수능 과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학교 맘대로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수능 시험에 물리가 25%, 화학이 25%, 생물이 25%, 지구학이 25% 들어가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다 가르쳐야 돼요. 그렇다고 시간을 무작정 늘려서 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
국가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수능 과목이 되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내신이 스탠다드하게 심플해져요. 학교의 자율성이란 게 싹 사라지는 거야. 왜? 그냥 수능이 지배하는 겁니다. EBS가 지배하는 거야. 교과서가 EBS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은 그동안은 학교가 재량으로 운영했던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그게 싹 사라질 확률이 높고, 반대로 지금까지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은 수능을 보는 과목이니까 네. 정말 국가교육과정에 의해서 EBS 교재로 가르쳐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수능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말 물리원 선생님은 야, 현대물리는 대학 가서 하고 그 배부른 소리고 일단 우리는 역학만 확실히 공부하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학만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보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또 양자역학에 꽂혀가지고 양자역학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재량이 모라생지 현재의 원 과목, 2학년 과목에는 생기는 거고, 통합과학은 그 자유가 확 없어지고 모든 전국에 30만 명의 문이과생 다 합해가지고 EBS에서 어떻게 나오고 예상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로 그냥 설설 기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히 학원들이 이제 사교육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과학은 어떻게 했냐면 뭐 경시해라 이거 빼고 나면은 야, 어차피 수능 과목에서 원을 해야 되니 중학교 과정 끝나면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다 끝내자. 그러면 통합과학은 저절로 끝난다. 더 어려운 걸 배워서 통합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수학하느라고 4개를 다 하는 놈이 없잖아. 그러니까 물화 집중반을 하자 이런 거야. 그래서 물리화학 중에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하자, 이렇게 한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물화 집중반을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중학교 학원들이 물화 집중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어요. 뭐였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렇지. 생물지구과학 선생님들은 사춘기 중딩들하고 안 놀아도 떼돈을 벌어요. 고3들이 생지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물리지구학은 물리하고 화학이 별로 수요가 없으니까 고등의 물리랑 화학 선생님이 별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학원에 많이 있어. 특히 물리가. 그러니까 내신도 물리 많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 물리 선생님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은 물리가 중요해. 물리. 의대 가도 물리, 심지어는 자기는 간호학과 간데도 물리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편법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었던 건데, 뭐 중동학원이 이 논리를 어떻게 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물화생지 다 하면 일단 통합과학 저절로 된다고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제 입장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냥 교과서대로 공부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중학교도 물화 집중반 하지 말고 중1 거 물화생지 섞여 있는 걸 공부하고, 왜냐하면 호불호가 생겨요. 애들이 물리만 스스로, 먼저 그러면 나중에 실제 수능에서는 통합으로 나오는데 다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물리는 좋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지구과학 그지 같은 거 다 외워서 싫어, 이런 게 선입견이 생겨버리면 뒤에 가서 바꾸기 쉽지 않아. 첫인상 바꾸기 쉽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애초에 급할 것도 없는데, 아니 이제 과학은 선행이 하나도 안 급해진 거예요. 그냥 통합과학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중1 거 천천히 심화학습하면서 제대로 공부하고, 중2 거 제대로 공부하고, 중3 거까지 공부하고, 중학교 내신도 다 올백으로 찍은 다음에 통합과학 교과서로 배워. 왜? 수능은 거기서 나와요. 물원에서 빼오고 생원에서 빼오고가 아니야. 그리고 요번에 이주호 장관 기자회견 그 발표한 거에도 나오지만 사회과학을 학원에서 뭐 빼서 가르칠 수 없는 융합형으로 내겠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죠. 교과서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통합과학이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석대로 물화생지가 섞여 있는 그 구조를 배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과학의 상대적 중요도는 상승을 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지금 중학교 개정된 중학교 교과서의 22개 단원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 우리 시대에는 생각도 안 해봤던 게 과학이 되겠지. 그래서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열, 물질의 상태와 변화, 힘의 작용, 기체의 성질, 태양계, 물질의 특성, 직권의 변화, 빛과 파동, 물질의 구성,
식물과 에너지, 동물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별과 우주, 화학 반응과 규칙성, 날씨와 기후 변화, 수권과 해수의 순환, 운동과 에너지, 자극과 반응, 생산과 유전, 재해 재난과 안전. 이렇게 보면은 물화생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게 고1 과정의 통합 과학 구성입니다. 이게 2022학년도 교육과정으로 개편된 6단원인데 이게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기별로 과목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과학이 그냥 한 권의 책으로 배워요. 네. 수학도 통합 수학 한 권이거든요. 이걸 쪼갠 겁니다.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그래서 저 앞에 있는 1단원, 2단원, 3단원이 통합과학 1이에요. 1학기에 배우는. 과학의 기초. 물리예요, 생물이에요, 지구과학이에요, 화학이에요. 넷 다 해당하는 알 수 기초. 없죠. 네. 물질과 규칙성. 저 규칙성이 생물에도 있고 네. 우주에도 있고 화학에도 있고 그쵸.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과 상호작용. 전체 저기 지구과학에도 있고 다 생물에도 있어요. 있고. 근데 이거를 또 일부 후진 20세기형 인간들 강사들이나 아니면 일부 사교육자들이 외칠 수 있죠. 소단원으로 쪼개면 된다. 아, 그런 과거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2 보면은 변화의 다양성. 저게 뭐 어디에서 나오는 섞여 있는 거죠. 환경과 에너지, 과학과 미래 사회. 이게 도대체 물화생지를 구분하는 게 웃긴 의미가 있을까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나름대로 이제 교육부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대학원 가면 통합과학 교육과가 따로 생기기도 했고요. 실제로 요즘 이제 젊은 그 교사들은 물화생지를 넘나드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40대 후반 50대 가야서 칸막이로만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좀 곤란하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저는 충분히 적응할 수 새롭겠죠. 있다고 네. 보고, 저는 사교육판도 이거를 적응해서 물화생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과학인데 왜 이걸 물화생지로 나눠? 그러면서 이거를 누군가가 벽을 하나로 허물고. 몰아내서 딱 지배를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새로운 과학의 일타로 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일타 강사 그룹 이럴 순 없잖아. 물리 때 갑자기 막 2스타 강사가 나타나서 얘들아 요것만 그리고 잠시 나갔다. 개주 경기 할 수 없죠. 이건 분명히 통합과학은 통합과학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어거지로 물리 떼고 화학 떼고 다 떼면 된다. 그거는 일단 가성비로도 너무 낭비야. 제가 누차 얘기했죠. 전 세계 요리를 다 배우고 결혼해라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냥 햇반 돌릴 줄 알면 결혼해도 돼요. 사회 또 안 해도 됐던, 이과 애들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됐던, 문과 애들 입장에서 안 해도 됐던 과학은 아까 그랬고, 이과 애들 입장에서 안 해도 됐던 이제 사회를 보면은 세계화 시대의 지리의 힘, 아시아, 유럽, 뭐 이건 지리 파트야. 네. 중부 지역, 남부 지역 여기까지 나와. 이건 한국 지리야. 이게 뭐 삶은 좀 구분이 되죠. 예. 경제, 법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시장과 가격, 경제 파트고, 우리가 이걸 보통은 일반 과학, 일반 사회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통합 사회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통합이 통합적 됐네요. 관점. 일단 1번이 통합적 관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뭐 이렇게 해서 15개씩 통합사회 1, 2로 1학기, 2학기로 구분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사회생들은 되게 융합적이에요. 맞아요. 과학생들이 수업을 칸막이가 들어보면. 심하지.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애들이, 그러니까 사교육이든 학교든 뭐 적응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다음에 수학은 뭐 변함없이 선행이 중요하다, 여전히 강조가 될 거고요. 수능 과목까지 선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변함없죠. 고2 내용이니까. 그래서 공통 수학 1, 2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근데 중3 때 다시 한번 자기 인근 지역 고등학교 기출문제, 인고기. 인고기가 뭔가 있네요. 인고기. 인근 지역 고등학교 기출문제. 인고기 수준의 준비는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수학 1이 대수로 바뀌죠. 수학 2가 미적분 1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수능이 끝나는 날까지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필수적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 거고, 확통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 명확히 알아두고
시험 보기 직전에 2학년 때 보통 내신에서 다루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고 3학년 때 집중해서 하면 된다. 까먹어 해봐야 뭐 확통이 뭐 엄청난 개념과 원리 원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능에서 볼지 안 볼지 아직 미정인 미적투하고 기하는 심화 수학에 포함돼서 그것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확정되고 기출문제도 나오고, 왜냐면 저거 난이도 낮추겠다고 해놨는데 학원 가면 또 뭘 가르치겠어요. 블랙라벨까지 경시하자 이러고 앉아있을 테니 지금 손대지 말고 저는 차라리 대수 미적분을 완벽할 때까지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국어는 솔직히 이번에 개편한 중에 뭐 가장 변화가 없는 게 국어잖아요. 그래서 개편보다는 오히려 킬러 문항 이슈가 더 핫하다.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이슈가 비문학에 집중됐기 때문에 문학의 난이도가 증가했고 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돼.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이 진짜 중요한 거죠. 중학교 때 주로 문학 위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술형 이런 것도 내신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문학을 서술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법 이런 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 내용을 하고 맞춤법에 맞추어서 써라 이런 거 나오면 곤란해. 그래서 중학교 때 문법이나 문학 이런 거를 좀 제대로 공부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수능형 학습을 병행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고, 영어는 원래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대략적으로 10일 날 발표된 그 최종안은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 시안에 대한 건 살펴봤으면, 최종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크게 변화될 건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뜸을 너무 들였고, 이렇게 뜸을 열었는데 뜸을 들여가지고 기다려 열었는데 안 익었네? 이런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그 미세 조정하는 거고, 달래기 하고, 그 시안 아직 확정 아니라고 한 거 가지고 이제 수학 교수들 달래겠죠. 야, 니들 울지 말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말고도 충분하지 않니? 내신에서 되니까. 뭐 이러면서 하다가 뭐 그런 정도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건 총평을 해보면 이조 장관이 취임 초기에 날렸던 발언대로 고교학점제 도입하고 어린아이들부터 저학년들부터 서서히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자기는 관심이 있고, 대입제도 바꾸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대입제도의 안정성은 너무나 견고하게 지켜졌다. 최상위권, 상위권은 의대 입시까지는 여전히 수능이 지배하는 건 뭐 변함이 없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내신의 경쟁을 좀 완화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정시가 주를 이룸으로 인해 중하위권에서는 내신의 변화가 가장 핫 이슈지만 최상위권에서는 여전히 수능이 지배적이라는 게 핫 이슈일 확률이 있는 그런 입시였기 때문에 너무 그 내신 변화에 초점을 두고요. 그 작은 변화에 초점을 너무 둔 나머지 정시가 50%라는 걸 망각하고 또 갑자기 이상한 변화를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동안 예상과 억측, 찌라시들이 돌면서 내신은 이미 ABC로 확정이 됐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가 줄 거란 생각을 갖고 왔었는데, 이게 제일 큰 이번에 발표에서 큰 변화다. 우리의 예측과 달리 벌어진 큰 변화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또 더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준별, 학교별, 지역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